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엔 진짜 재밌는 거. 러닝 할 때 이제 이것저것 많이 다치는데 안 다치려면 어떤 신발을 사야 되느냐. 야, 정말 실용적인 주제다. 그걸 무려 신발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출동하시는 이 과도한 고급짐. 그렇습니다. 언더스탠딩의 특징이다. 이게 진짜 우리 러닝의 요즘 진심이다. 네. 민민 정형외과의 박은수 원장님 모시고 신발 얘기 좀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발 지분은 뭐 신발 가게 이런 거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관련 신발 없습니다. 가게는 전혀 관련. 전국의 러너들이 진짜 윈민 정형외과 어디 있는 거야? 막 찾아가게 생겼어 지금. 실제로 신발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해요. 아파서 가는 거 아니라. 아파서 왔다가 제가 신발 얘기를 먼저 하기도 하고 신발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2%도 진짜 좋은 신발을 찾기 위해서 진짜 신발 많이 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네, 오늘은 일단은 그 러닝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생기는 부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발에 따라서도 어떤 부상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질환들이 어떤 신발 모양을 사는 게 통증을 좀 줄여가면서 러닝을 할 수 있다. 보통 진단을 받으면 쉬세요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요령껏 신발 잘 골라서 또 뛸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해온 거를 하나씩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상황과 용도에 따라 신발을 좀 바꿔가면서 신어야 되고 자기가 아픈 거에 따라 또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직업, 운동, 일상 생활이 뭐냐에 따라 신는 신발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직업도 다양하고 그렇겠죠. 운동도 다양하고 한 신발만 신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은 각 환경과 그 업무에 맞춰서 이런 신발들을 다양하게 신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발에 있는 고유수용성 감각, 내재근들을 움직이면서 건강한 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료를 보다 보면요. 생각보다 신발 한 개만 신는 분들이 많아요. 좀 황당할 만큼 평소에 신발 어떤 걸 신으세요 하면 저 이거만 신어요. 이게 1년 너무... 내내 저것만 신어. 네. 1년 내내 이거만 신고 이게 편해서 이 신발만 신어요. 달면 또 이 신발, 달면 또 신발. 같은 신발? 네. 같은 신발 종류만 신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러닝화 이걸 신고 기록이 좋게 나오면 이제 이걸 신어야 기록이 나온다. 그 신발 안 바꾸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신처럼. 그런 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아파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마지막쯤에 얘기 드리긴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크록스 신는 분들이 계시죠. 요 얘기를 드렸다가 조금 핫하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크록스를 절대 신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안 아픈 사람은 신어도 되고요. 뭐 무죄반증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오히려 신으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록스가 절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크록스 디저트 카페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올려서 먹어요? 네, 이거 서울에 되게 핫한 카페에서 이게 디저트로 팔더라고요. 뭐 크록스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발이 하이를 신겨놓고 엑스레이 찍으면 발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벗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만약에 뭐 백화점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이걸 하루 종일 신으면 결국 발은 이렇게 변형이 오겠죠. 저렇게 변형이 되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러닝에 붐이 온 거에 대해서 족부의사로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뉴발란스 매장만 가도 쿠셔닝부터 서포트 되는 거, 레이싱, 데일리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기 시작했어요. 매장 직원한테 매장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몇 킬로 뛰냐, 어떤 발이냐를 세세하게 해서 이렇게 자세히 붙여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러닝붐이 이르면서 이 지금 뉴발란스, 아식스, 아디다스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신발을 고르는데 더 쉬워졌다. 예전보다? 네, 막 이렇게 막 찾기보다는 특히 이제 러닝 좋아하시는 분은 이 계급도라고 해서 매년 나오더라고요. 계급도. 네, 조금 뛰는 사람하고 많이 뛰는 사람에서 어떤 게 적합하다 브랜드별로 정리하는 게 SNS에는 돕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라도 신발 고르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닝붐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고 저번에 크림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에도 한 6개월 전부터 쿠션 안정화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요 그룹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네, 꼭 여기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발이 넓으냐 아니냐 이 종류를 모르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게 러닝하는 분들한테는 좋다.
제가 저번 그 방송에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체형을 알자인데 예. 이유는 몸무게 1kg당 곱하기 4가 발에 가해지는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발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얘기도 드렸죠. 정렬, 오다리 이거. 보행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방송 이후에 더 많이들 오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환자 3분 정도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예. 앞꿈치하고 무릎이 아프다. 러닝한 지 한 달 됐는데 나는 요 정도 뛴다. 근데 진찰해 보니까 발목을 제껴보면 그 발목이 위로 안 올라가요. 아킬레스건이 너무 타이트 하시더라고요. 예. 검사를 해봤더니 엑스레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위에가 정상이고요. 예. 이분은 제가 얘기 드렸던 요족이었던 거죠. 발등이 아치가 너무 높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요족으로 태어나신 분인 거죠. 몰랐죠. 러닝하면서 발이 아프니까 와서 한 그러니까 거죠. 저 정도면 그냥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문제 잘 없어요. 모르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건 신발을 신었을 때 항상 신발이 좁다고 느껴요.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네. 좁다고 느끼기만 했지. 좁다는 건 뭐라고 하냐 위 커버가 너무 예. 그렇죠. 제가 모형을 항상 갖고 다니는 게 느낌이 이게 들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 네. 발이 안 들어가고 여기 끈 있는 데나 밴드 있는 데가 자꾸 닿죠. 눌러. 네. 그러니까 새 신발을 사면 항상 쪼이죠. 그렇겠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평소에 있었는데 뛰니까 이렇더라. 엑스레이 찍어보니 각도가 이래요. 모형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로만 봐도 일부러 이렇게 꺾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리 정렬을 봤는데 오른쪽 여기 좌우 바뀌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달라요. 이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왼쪽은 동그란 뼈의 정중앙에 오잖아요. 선이 여기는 여기가 정중앙인데 옆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릎이 X자 다리로 이렇게 외반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릎에 대한 통증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발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한쪽도 정렬이 틀어져 있는 분이라서 사실 이런 분들은 뛰는 게 좀 자꾸 불편감이 올라올 수 있는 분이라 봄에도 쿠션 하나 아니면 안정화나 이런 걸 좀 교대로 신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평소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이드를 드렸던 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은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러닝하고 나면 5km 때부터 아프다. 근데 안 맞는가 운동인가 싶은데 달리기만 하면 그렇고 자기 오다리가 원래 심한 건 알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오다리예요. 이분이 어디가 아프냐면 엉치 쪽이랑 무릎 쪽을 아파했어요. 그래서 진짜 달리기만 하면 지금 저분이 네. 오다리예요? 별로 오다리 아닌 것 같은데. 예,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는데 요게 선이 정중앙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살짝 밖으로 돼 있다고? 네, 살짝 이렇게 O자 형태 항아리 모드 정도예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오다리로 진행은 돼요. 누구나. 예.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러닝이 앞으로만 뛰는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뒤 근육만 발달을 많이 해요. 좌우 근육을 많이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찰하는 영상을 찍어왔는데 문제 있는 다리가 이쪽이거든요. 예.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이게 플레이가 될까요? 될 텐데요. 다리의 앞뒤 근육과 좌우 근육이 뭐가 다르지? 여기 지금 영상이 안 되네요. 근데 오른쪽은 양반 다리가 됩니다. 근데 왼쪽은 양반 다리가 안 되고 떠요. 그런 분도 있구나. 네, 이게 외전이라 그래서 양반 다리를 못 하고 이렇게 한쪽이 붕 뜨는 거예요. 예. 네, 그 증상이 생겨요. 이분 말고 이분도 영상이 안 나오니까 영상이 좀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분도 주 5회 월 이 정도 뛰시는 분이에요. 100km, 150m. 예. 근데 이분도 그렇게 심하잖아요. 앞에 분보다는 오다리인데 뭐 요 정도였는데 이분도 여기와 여기가 아파서입니다. 저기가 아파요. 네, 앞뒤 근육만 많이 쓰니까 양쪽 옆에 있는 내측근이나 아니면 요 외측에는 요 장경인대라고 하는 띠가 있거든요.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면서도 그렇고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엉치 쪽 여기가 아프거나 무릎 바깥쪽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리 정렬이 괜찮은가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문제구나. 네,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칭이 진짜 안 되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러닝의 부상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요. 예. 하루에 50km 이상씩 며칠 연속 뛰는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기준이 있고 뭐 하프든 일반 러너들 보통 대부분 저희는 요거겠죠. 이걸 논문적으로 비교한 데이터에서는 대부분 하지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대부분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무릎 쪽이 좀 더 많다. 그리고 무릎 이하가 많은데 그중에 대표는 아킬레스 건염이 제일 많더라. 이런 식의 이제 논문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신발 제가 쿠션화 뭐 안정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쿠션화 같은 경우에 이 나이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평소 이제 살 수 있는 신발에 충격 흡수되는 강도가 53 정도에서 94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60짜리, 90짜리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어디를 바꿔놨냐? 미드솔이라고 하는 부분에 쿠션감이 한쪽은 푹신하게, 한쪽은 좀 단단하게 해서 비슷한 군을 비교해 본 거예요. 예. 그럼 그랬더니? 나이대는 키는 174 정도, 그다음에 몸무게는 한 73kg 예.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뛰고 이 정도 50분 정도 뛰는 사람, 거리는 한 8km 정도 뛰는 사람끼리 6개월간 비교 데이터를 본 겁니다. 예. 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푹신한 쪽도 부상은 생기지만 쿠션감이 없는 신발을 신는 사람들에서 무릎, 다리, 발목, 발 이쪽의 빈도가 문제가 돼요? 네, 이쪽에 좀 더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힘줄, 근육, 관절낭 뭐 이런 쪽에 전반적인 문제가 이쪽엔 좀 더 많더라. 그러니까 푹신하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닌데 각자의 체력은 또 다를 거니까요. 예. 그런 건 아닌데 단단한 쪽을 신는 그룹들이 뭔가 문제가 조금 더 많긴 하더라. 그래서 러닝화의 쿠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치진 않겠으나 네. 그러면 내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네. 그럴수록 쿠션이 중요해요. 쿠션이 중요하죠. 그 아까 몸무게 1kg당 4배니까. 4배니까. 4배가 하니까. 그거를 지지해주고 받쳐줄 수 있을 정도의 쿠션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얘기 드리면 초기에 뛰는 짧은 거리는 쿠션화가 좋아요. 쿠션화가 좋은데 예. 조금 그게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쿠션화가 피로도가 올라와요. 또 이게 너무 푹신하니까 네, 처음에는 충격을 흡수해줘서 편하게 뛰는데 네. 이게 반복되면서 피로도는 더 올라갈 수 다리 있어서 올리기가 힘들어. 네, 그래서 어느 키로 구간이 되면 이게 더 이상 기록이 잘 안 오르고 맨날 아파요. 예. 그래서 체중을 좀 빼놓고 아니면 그 러닝을 통해서 체중이 감량되면 이제 조금 안정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체중 무거운 분은 일단 쿠션이 중요하고. 네. 쿠션 하신 거 뒤에다가 쿠션 좀 작은 걸로 하나 메고 다녀야 되겠네요. 중간에 한 5km 후에는 갈아신는 걸로.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일단 내 몸의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신발도 알고 이제 러닝을 해야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엄청 근육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몸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예. 아까 얘기한 아킬레스 건염이 호발이 좀 많다고 되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생기시는 분들도 제일 많아요. 이거는 러닝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시면서도 족저근막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러닝을 할 때 어떤 신발을 골라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거. 예. 네, 그것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죠.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건 예. 뒤꿈치에서 종아리 근육에 연결돼 있어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뛰어나갈 때 예. 충격 흡수하면서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부착부, 비부착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힘줄이 뼈에 부착돼 있냐, 요 부착 쪽에 있냐, 아니면 좀 떨어져 있냐를 가지고 부착부 건염, 비부착부 건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치가 어디가 위치를 아프냐? 가지고 여기가 밑에가 아프냐 조금 위에가 아프냐? 네, 그래서 요 전체가 아킬레스 건인데 예. 뼈에 붙어 있는 쪽에 부착성, 아. 좀 떨어져 있으면 비부착성. 알겠습니다. 네, 요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뒤꿈치 뼈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예. 둥근데 부착부 건염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뼈가 자라나 있어요. 어머나. 뼈가 그 조금 잘라진 것 같은데 금이 같거나? 아닙니다. 자라났네. 여기까지가 정상이고 안테나처럼 자란 겁니다. 잘한 거요? 네. 너무 아프겠다 저거. 아킬레스건의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예. 땡겨지고 하고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석회가 자랍니다. 아 뼈가 아니고 석회예요. 그러면서 뼈 모양처럼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뼈랑 성향이 같아요. 이게 부착부 건염이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가 톡 튀어나와 있는 어머나. 분들이 계시고요. 심한 분들은 이렇게까지 튀어나와 있어요. 어머나. 이게 뼈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점액낭이라고 물주머니까지 차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아프겠다 저거. 네, 이런데도 뛰어요. 이런데도 뜁니다.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죠. 아픈데도 뜁니다. 아플 것 같아. 그 주사 맞고 뛰고 충격파 맞고 뛰고 뜁니다. 뛰어야 되거든요. 뛰는 거 요즘 진짜 중독이야. 네, 정말로. 그래서 이분들이 좀 지나잖아요. 이게 좀 운동을 쉬셨으면 좋겠다. 조금 예. 쉬어가면서 하셔라 해도 뛰잖아요. 그럼 요 뼈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킬레스건- 시원하겠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거죠. 여기가 부착부인데 아. 부착부가 뚝 떨어져 버린 거고 이게 MRI를 보면 요게 아킬레스건인데 부착 부위가 점점 약해지면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건 수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뼈와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뼈하고 힘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똑 떨어져 버려. 중간에 파열도 일어나지만 아.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긴 부착부 건염이 심해지면 여기가 똑 떨어지기도 하고 야. 이게 찔려서도 아프고 그러면 저렇게 되도록 뛰는 이유가 뭘까요? 뜁니다. 왜? 미치는 거야 그냥. 제가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그동안 열심히 뛰셨으니까 좀 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철인 3종 나가야 되는데요. 이래요. 아니 아프면 멈춰야죠. 제가 여기 와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프면 멈춰라. 아프면 쉬었다 가라고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제가 조금 심한 분들을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가져온 거지만 이런 분들이 부착부 건염처럼 여기가 아픈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러닝 하시는 분 중에 아킬레스 건염 얘기를 꽤 들어봤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신발을 고를 거면 뒤축이 푹신해야 돼요. 여기가 뒤축이? 여기 닿는 면이 저기 푹신한 여기가 거. 푹신한 걸 고르시는 게 보통은 성공해요. 뛸 때마다 여기가 딱딱한 거 닿거든요. 말고.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가 아예 쿠션 없이 종이 한 장처럼 얇은 러닝화가 있거든요. 가벼운 러닝화. 네, 차라리 이게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신발을 살 때 여기를 봐야 돼요. 나한테 거기가 맞는 편한지 뒤축 네. 뭔지. 얘가 딱딱한지 아닌지. 그렇죠. 어떤 브랜드 뭐가 좋다, 뭐 쿠션이 어떻다 이거보다 여기 부착부가 튀어나왔고 닿으면서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가 푹신하거나 좀 얄쌍한 거를 신어봐서 둘 중에 편한 쪽으로 골라보시는 게 답일 수 있고요. 예. 아까 보면 여기가 튀어나왔잖아요. 예. 자, 이 신발을 신으면 편할까요? 안 편할 것 같아요. 그겁니다. 쑥 들어와 있는데. 그겁니다. 여기가 일자로 된 서 러닝화가 있어야 있고요. 되는구나. 네, 일자로 된 러닝화가 있고요. 경사가 완만히 있는 것도 있고요. 딱 턱지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저거 낭창낭창한 거 없습니까? 천처럼 돼 있는 거 있어요. 아예 뒤에가. 네네네. 아예 없는 아예 거. 없는 뼈가 거 같은 거. 없는 거 네네네. 같은 거. 그게 앞서 보여드린 요거죠. 천처럼 돼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편하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한동안 쿠션을 얘기 드리고 한동안은 요것도 얘기 드리고 둘 다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예. 저게 뼈가 자란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가서 신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데 요 부분을 메인으로 체크를 하고 경사가 져 있는 것도 체크를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제 자극은 좀 덜 받고 러닝을 하겠죠. 뭐 20km 뛰던 분이 이런 신발 신고 한 3km, 5km 정도는 예. 조금 쉬엄쉬엄 뛰시면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일 때는 이런 모양을 좀 봐야 되는데 앞서 말한 부착부 말고 조금 위쪽 건염. 비부착부 예. 뼈가 붙어있지 않은 비부착부 건염일 때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요렇게 두꺼워져 있고 요렇게 염증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건 근데 왜 생기는 겁니까? 요 지금 연결이 뒤꿈치와 종아리 근육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예. 요게 종아리 근육을 너무 많이 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중간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밑에 근육에. 네, 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는 예.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뒤꿈치 뼈가 아픈 사람도 있는데 예. 아킬레스건 중앙부가 아픈 건 너무 많이 뛰었을 때 중앙부의 부하가 많이 와요. 하여튼 많이 써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염증이 생기는 거 너무 많이 써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 운동을 병행해라라고 하는 건 근육이 튼튼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적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아픈 사람은 종아리 근육이 많을 때 그 통증이 좀 빨리 줄어드는 편이고 예. 무릎이 아픈 사람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좀 돼요. 그 윗근육이 튼튼하면 좋다. 그래서 여기가 아픈 분들은 이게 뒤꿈치가 좀 올라가면 장력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요게 모형이거든요. 예. 요 모형인데 요 뒤꿈치에 있는 게 아킬레스 건이에요. 얘가 발바닥에 이렇게 평평하게 서 있으면 장력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뒤꿈치가 올라가면 이렇게 장력이 줄겠죠. 그렇겠죠. 그렇겠네. 좀 높은 신발을 사야 되겠네. 뒤에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염증이 왜 생기냐면 이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접었다 폈다 많이 하니까 고무줄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삭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 힘줄이라는 건 고무줄하고 비슷한 성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뒤꿈치가 살짝 높은 신발을 신어주면 장력이 조금 준 상태에서 다닐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뒤가 높고 네. 앞으로 이렇게 약간 쏠려 있는 듯한 신발이어야 그렇죠. 되겠네. 그래서 이제 러닝화 조금 아시는 분들은 힐 드롭이 몇이냐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뒤꿈치 높이와 앞꿈치 높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기울기네 기울기. 네, 높이 차이. 그렇지, 그래서 높이 차이. 그 뒤에가 한 10mm, 1cm 정도 높은 정도가 평균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힐드롭이 10mm 정도 되는 것 정도를 신어주시면 아킬레스건의 부하가 좀 줄어요. 저건 무조건 약간 그런 게 아킬레스건 부하도 그렇지만 네, 앞으로 나가는데도 유리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근데 저 앞쪽으로 높이 이렇게 차가 낮은 신발도 있는데 그거에 장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점 뭐예요? 낮은 평평하면. 아예 차이가. 그냥 평평한 거. 아니 그 차이가 낮은 거.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 그렇죠. 거의 없는 거는 일반 신발이 많죠. 그냥 일반- 러닝화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커요. 네, 러닝화는 힐드롭이 있거나 네. 앞뒤가 바이킹 형태죠. 요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라고. 네, 그래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네. 우리가 정형외과 족부 영문 교과서에 이렇게 보행을 할 때 보행에 도움되는 신발 모양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발 모양 신발이 요거다. 그게 뭐냐면 A, B인데 실제로 A가 방금 설명드린 요 모양인 거죠. 예. 에어맥스 이런 신발들이 약 기울기가 있는 거. 기울기가 있는 거. 요런 게 뭐 영어로 써있지만 걸을 때 앞쪽으로 추진력도 좀 주고 예. 좀 통증에도 좋고 이래서 일반 신발에도 이렇게가 많죠. 네, 그래서 여기에도 평평한 신발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 앞쪽도 조금이라도 올려놓죠. 아니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네네. 그럴 거면 어느 정도 많이 앞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더, 많이 더. 앞으로 가면 네. 그러니까 위 아래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불편함이 또 있습니까? 하이에 신는 거랑 같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너무 많이 그렇지, 나면. 그렇지,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적정범위라는 것도 중요한데다가 예. 내가 아까 말한 요족이냐 평발이냐 다리가 정렬이 어떠냐를 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신발을 많이 신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한 번쯤 병원에서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거를 들어본 러너는 예. 요걸 참고해서 신발을 고르면 그래도 통증을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외에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라도 뛸 수는 있다. 뭐 그런 거고요. B가 제일 좋은가 봐요. B가 제일 좋은 거라기보다는 길게 설명이 돼 있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아킬레스 건염 때는 요거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는 게 이게 족저근막대 얘기인데 이게 이제 락커바툼 신발이라 그래서 예전에 마사이족이 맞아요. 이런 신발을 신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걷기 편한 신발로 이제 이렇게 된 모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것도 각도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거든요. 정형외과에서 만약에 발 변형이 일어났거나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저런 신발을 신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신발 모양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발 가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이런 지금 기준하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고 아킬레스 건염은 부착부와 비부착부가 있는데 그 기준 하에 이럴 때는 뒤축을 잘 보고 예. 아닐 때는 그 높이를 봐서 실제로 러너가 아니신데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분들은 키높이 깔창 깔라 그러거든요. 키높이 깔창을 좀 까시면 아예 네, 일반 신발에 키높이 깔창을 살짝이라도 올려주시면 격차가 생기니까 격차 때문에라도 조금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러너가 아닌데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분도 많아요? 많이 걷는 분들 많이 걸으면 네, 많이 걷고 많이 서 있는 분들이 러너가 아니어도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은 진짜 많이 와요. 네, 족부 질환의 거의 메인이죠. 발 아픈 사람들의 운동 선수들도 진짜 많이 오고 최근에도 제가 맡고 있는 축구팀에서도 그 아킬레스건 아파서 노는 선수도 있고 너무 많이 뛰니까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휴식을 해야 되는데 선수니까 또 뛰어야 되고. 예. 그럼 러닝하다가 저기가 아프거나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뛰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몸에 비해서 내 몸에 비해서 정답. 몸에 비해서 내 근력량에 비해서 내 몸의 구조들에 비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지. 나의 몸에 비해서 많이 뛰면 거지. 그럼 내 몸이 견딜 수 있으면 뭐 그런 그 절대 기준은 없는 거니까 결국 다 내 네, 몸에 근데 어쨌든 비해서인데. 뭐 어디가 아프면 과부하가 걸렸다는 그런 신호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안 아프면 덜 뛴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볼 수 있겠죠. 아프신가요, 아킬레스건이? 안 아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킬레스건 얘기고요. 족저근막염은 이제 러너 분들도 많고 일반 환자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이 뭐냐면 발바닥 밑에 싸고 있는 회색. 족저. 저 회색이죠, 회색. 네, 발바닥 밑에 있는 근육을 덮고 있는 막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의 아치도 유지하고 충격도 흡수하고 발 전체에 있네. 네, 전체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족저근막이 아파하시는 데가 뒤꿈치예요.
뒤꿈치 쪽이 충격을 이제 딛고 나가는 쪽이라 예. 이쪽이 좀 더 이제 염증이 많이 호발하는 부위라 뒤꿈치 아픈 걸 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발바닥 아프면 다 족저근막염이다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응? 발바닥을 전체를 싸고 있는데 족저근막이. 네, 근데 근데 뭐 발바닥이 아픈데 족저근막염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있죠. 지간신경종, 무지해반증, 뭐 중족골통 뭐 많습니다만 네네, 예. 뭐 대표적으로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이 아까 이제 초창기에 얘기했던 일반 발 기준에 요족인 사람은 이게 짧아요. 네. 얘의 평발은 늘어져 있고 예. 닿는 면이 많으니까 또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러겠네요. 아. 네, 얘는 짧아서 문제고 얘는 넓어서 문제예요. 아. 그래서 일반 발 기준에 어느 쪽으로 편향이 있냐에 따라 조금 피로도가 다를 수 있고 예. 뒤꿈치, 중앙, 앞에 어디든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족저근막염인데 평발과 요족은 대개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한 100명이 오시면 100명이 오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100명은 다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그건 예. 그렇겠네. 다 환자면 7대 3? 어디가 뭐 많아요? 평발이 평발도 많아요? 많아요. 아. 평발도 많아요. 그럼 그냥 임의로 100명을 불렀을 때는 그 중에서 평발이거나 요족인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제 정상까지 포함해서 정상까지 예.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는 평발이신 분들의 비중이 한 20, 30%? 퍼센트? 근데 그렇게 많아요? 그게 평발이요. 종류가 여러 개예요. 고정형 평발, 예. 유연성 평발, 노인성 평발. 요 세 개로 봐야 되는데 그 고정형 평발은 누가 봐도 평발. 그냥 저 사람은 평발이다. 이게 고정형 평발. 빼박 빼박. 그 사람들은 뼈까지 좀 고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유연성 평발은 그때 한번 언급 드렸는데 손가락 이거 꺾어서 닿냐고도 얘기 한번 네. 드렸었죠. 네. 유연한 사람. 유연한 사람들이 아치를 받쳐주는 요 힘줄이 느슨해요. 아.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밟으면 아치는 있어요. 근데 디드면 뒤집어져요. 내려와. 그래서 디딜 때만 평발처럼 걸어지는 사람들이 유연성 평발. 근데 이러나 저러나 멀쩡했던 발이었는데 예. 나이를 먹으면서 평발이 돼요? 나이 들면? 평평한 신발을 많이 신거나 하면서 아치가 서서히 주저앉는 분 또는 유연성 평발이 점점 진행돼서 나이 먹으면서 내려앉는 분 이렇게 좀 다양해요 분류가. 비만형 평발은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위에서 있죠? 자꾸 네. 눌러주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건 아닌데 살 안 빼면 계속 평발이. 같아. 그래서 평발인데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치료가 어려워요. 그렇겠네. 위에서 자꾸 자꾸 눌러주니까. 네, 애초에 평발인데 무게도 많이 나가면 그분들은 정말 운동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량도 어렵고. 발이 아프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위고비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비만형 정상도 있겠다. 원래는 요족인데 비만하기 때문에 눌려서 정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발 모양에 따라서 여파가 많은데 모르고 살다가 아파서 알게 되죠.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100명 중에 한 40%의 비중이 두 군을 차지하는데 한 20, 30%가 한 평발, 그다음에 요족은 한 10%. 요족은 진짜 많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요종은 그냥 발등이 높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지 아파서 오실 정도는 좀 많이 쓰신 분들만 와요. 모르고 살고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반은 일반 발이 더 많죠. 근데 이제 자기가 러닝을 하냐, 근무가 뭐냐, 신발 옷이냐에 따라 점점점 평발 끼를 띄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요족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검사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족저근막의 정상 MRI예요. 뒤꿈치에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과도하게 또 염증이 생기면 여기가 두꺼워집니다. 밑에가. 아까 아킬레스건도 두꺼워졌었고 예. 여기도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두꺼워진 거예요. 근데 심해지면 여기가 파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열되면요 진짜 못 걸어요. 진짜 아파서 쩔뚝이면서 와요. 그러면 통기부스를 가끔 하기도 하고 목발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 뛰시거나 아니면 막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래 서 있고 막 택배하시는 분들이 간혹 와요. 그 택배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걷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와요. 그리고 너무 많이 써서 그렇구나 이것도. 네, 똑같이 뒤꿈치가 아파서 왔는데 요거는 스트레스 골절이라 그래서 족저근막이 아니라 뒤꿈치 뼈가 충격을 하도 받아서 금이 간 거예요. 탁탁탁 뭐 세게 뭐 한. 네, 그 모형으로 보시면 그냥 계속 너무 너무 많이 충격을 받은 거죠. 얇은 신발.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때려 박은 거죠. 얇은 신발 신고 많이 걷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때려 박아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러닝에서 되게 주의해야 될 점과 카보나에서 항상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골절인데
족저근막 얘기에서 살짝 빠지긴 하지만 우리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처럼 예. 뼈도 계속 충격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점 금이 가요. 그게 스트레스 골절이고 그게 많은 부상이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러닝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인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 골절로 진단받는 분들도 빈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가 아플 때 아까 보여드린 요 표에서 요 모양들이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약간 앞뒤로 이렇게 배처럼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마사이족 신발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좀 어려워하셔서 저는 바이킹 모양 신발이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가 올라간 바이킹 신발이 굴러가듯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닥에 그 족저근막은 전체잖아요. 예. 근데 걔가 아까 아킬레스건처럼 자꾸 움직이면 반복돼서 고무줄처럼 이렇게 그 자극을 받으니까 예. 굴러가듯이 걸어가면은 자극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런 굴러가는 신발에 아치가 좀 올라와져 있고 뒤꿈치에 충격이 많이 가니까 좀 쿠션감 있는 그런 신발을 찾거나 또는 이제 깔창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족저근막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하시면 좋다.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아치를 좀 높여주고, 네, 아치를 좀 높여서 공간을 좀 만들어준 다음에 네, 네. 평발을 좀 덜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앞뒤로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정리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화 부류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식스 젤카야노하고 네. 그다음에 호카의 아라이를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 젤카야노 예전 버전들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아까 말한 그 아킬레스 건염에 도움이 되는 형태처럼 생겼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그 젤카야노가 32 정도로 넘어오면서 뒤꿈치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돼 있고 호카의 아라이는 아까 보여드린 신발처럼 바이킹 형태예요. 아예. 그러면서 아치가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자기 발 모양에 맞춰서 자기가 신어보고 둘 중에 뭐가 편하다는 걸 좀 고르셔야 된다. 바이킹 모양이면 뛰는데도 유리합니까? 대부분의 러닝화가 이렇게 생겨 있죠. 아무래도 그 우리가 뭐 미드 푸시니 리어 푸시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굴러가듯이 가는 추진력을 빨리 주니까. 네. 근데 이게 발 모양에 따라 또는 뒤는 뛰는 주법에 따라 각도가 앞이 올라온 걸 편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디다스처럼 앞쪽이 극단적으로 꺾여 있는 이런 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키처럼 이렇게 확 뒤쪽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뛰는 스타일 주법에 따라서 좀 편한 게 다르죠. 다른 거고. 네. 그래서 요 다시 볼게요. 그 족저근막염 관련돼서 신발 가지고 또 쓴 논문이 있어요. 요런 걸 보면 플랫슈즈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컨버서 같이 좀 얇고 잘 접히잖아요. 이런 신발들이. 그래서 조금 그 작고 얇고 안쪽 아치가 단단해 버리고 이런 신발들을 신었더니 부상률이 좀 높더라. 근데 이런 형태로 좀 높고 두껍고 그 다음에 아치가 받쳐진 신발을 신었더니 부상률이 좀 낮더라. 이런 식의 논문들도 나와는 있습니다. 신발만 바꿔도 괜찮다. 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서 약이랑 주사보, 물리치료, 충격파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겠지만 신발의 변화를 주고 나서부터는 좀 더 편해졌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꿈치가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픈 분들은 이렇게 고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신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안정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약간 그 안에 아치를 세워놓은 그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발 러닝하다가 아프시면요 충분한 수면 그리고 휴식, 스트레칭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간단한 얘기부터 하면 이것도 안 나오나요? 나온다. 발목과 발가락 위쪽을 쭉 뒤로 제낀 상태에 여기가 만져집니다. 그럼 고기를 삼각형 전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고기만이 아니라 전체를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거나 밀면서 해주셔도 좋고 마사지볼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발목과 발가락을 제낀 자세가 중요해요. 제껴서 안 제끼고 해도 만져는 주잖아요. 발이. 안 제끼고 하면 잘 안 만져지고요. 그러니까 그 삼각형 근육이. 네, 그게 잘 안 만져지고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개 발목을 제끼고 발가락을 제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 지금 뭐 러닝하면서 이런 부상이 올 수 있다 아니다 저번에도 이번에도 얘기를 드리면 나는 안 아파. 그리고 나는 뭐 맨발로도 뛰어봤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쨌든 저한테는 아픈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시면 발 모양, 다리 정렬 다 정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발이 아파.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런 잠은 안 분들은 자요? 아니요. 보실래요? 8시간 이상 서 있어요. 하루에. 아. 그리고 저한테 저 만보 걷기가 좋다 그래서 했더니 아파요 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근무 때 2만 보를 걸어요. 어떡하나. 얼마나 걷는 거야? 그러니까 만보 걷기가 좋다 하니까 걷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2만 보를 원래 일해요. 저희가 청주 쪽이 반도체 쪽이 공장이 많아서 예. 그쪽에서 2만 보 걷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 하이닉스 아니면 뭐 삼성 뭐 이런 예. 쪽에 예. 그쪽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수면 패턴이 깨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안 돼요. 일하고 나서 쉬고 자야 되는데 또 누구 만나러도 가야 되고 아침에 퇴근했을 때는 그 다음에 수면 패턴이 깨져버리니까 3-4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생각보다 황당한데 보육교사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렇겠구나. 실내에서 그냥 맨발로 다녀야 아, 되고요. 발 너무 아프겠다. 네, 그냥 하루 종일 맨발로 다니고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가정주부 분들이 많이 아파서 와요. 왜냐면 우리가 신발이라는 보호 장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서양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문화잖아요. 예. 물론 비교를 하자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이런 게 좀 많아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뒤꿈치에 지방층이 좀 얕아지고 근데 충격은 계속 때려받고 슬리퍼 신는 문화도 아니고 집안에서 그래서 슬리퍼를 집안에서 좀 신으세요. 뭐 아무 싼 슬리퍼도 괜찮으니까 그냥 뭐라도 신으세요. 아니면 수면 양말이라도 신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싫대요. 왜? 답답한 게 싫어요. 그래서 아픈 게 너무 오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아까 말한 발 모양, 뭐 체형,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금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내 근무 형태, 사무직이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통증 빈도가 적고 그렇겠네요. 러닝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예. 오히려 일할 때 근육은 쉬니까. 근데 공장 아니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발이 장화거든요. 장화. 네. 아. 그 요식업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장화를 많이 신는데 예. 신발이라고 신었지만 고무 쪼가리 하나가 막 접히면서 예. 충격 흡수 기능은 없어요. 없어. 근데 물을 들어오면 안 되니까 신어야만 돼요. 예.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제 입장에서. 충격 흡수 안 되는 장화. 정말로. 지금 이거 좀 아이디어 있거나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진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장화를 큰 장화를 사서 운동화 신고 난 그 겉에 신고 신으면 되잖아요. 별의별 제안은 다 해봤거든요. 네. 싫대요. 싫다. 불편하다. 업무 때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픈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실제로 업무할 때 걸거치는 거죠.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신발 중에 장화가 제일 싫고요. 옛날에는 고무신 같은 걸 어떻게 신고 나왔어요? 검정 그래서 고무신. 제가 발 아플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옛날엔 고무신 신고도 안 아팠다. 맨발로 다녀도 괜찮다. 맨발 운동도 건강에 좋다 했다. 그거는 맨발 운동은 내재근을 쓰는 거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러닝도 뭐가 됐든 그 맨발 운동도 과하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신도 예. 그걸 신는 분들이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그 신발 신는 사람, 그 발 구조가 그랬던 사람들은 그때도 아팠어요.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 사람들이 고무신 신고 멀쩡했는지 어떻게 다 아세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도 발전하고 병원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고 논문도 신발과 대조해서 하는 논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그 입증을 정확히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항상 바이어스가 많다고는 하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신발의 변화를 줬을 때 차이가 나고 아까 보여드린 부착부 아킬레스 건형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덧니가 있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입술이 좀 더 잘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같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신발에 접근을 하면 조금 더 덜 아프고 러닝을 하더라도 이렇게 골라야지 그 무작정 무슨 신발이 유명하다 신었다가는 더 아플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내화도 꼭 신어야 되겠구나. 웬만하면.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실내화 관련된 거를 저도 예. 습관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습관이 생기려면 한 3-4개 사야 돼요. 계속 막 돌아다니게. 다 안방용, 거실용, 저쪽 애들 방용 해서 저 분명 화장실 가서 벗고 나오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럼 저쪽 가면 또 있어. 그런데 이제 너저분한 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그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사실 외국 가면 슬리퍼는 기본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사실 그걸 좀 못 참는, 그러니까 동양권 문화가 좀 못 참는 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동양권이 좀 바라보는 분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조금 남았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크록스 얘기를 하다가 슬리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나 얘기 드리면 저런 샌다 쪼리. 네, 쪼리인데 이것도 평평한 쪼리가 있고요. 네. 아치가 올라온 슬리퍼들도 있어요. 아, 쪼리 중에서도. 네, 이왕이면 아치 올라온 걸 신는 게 깔창 효과는 있더라. 그렇겠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런 논문들도 나오곤 있고요. 야.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이제 크록스 얘기를 했었는데 예. 크록스가 뒤꿈치가 푹신하지 않고 물론 푹신한 거 있겠지만 아치도 없고 뒤축을 잡아주지 못해서 저는 예. 이걸로 발이 아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파진 구조가예요. 크록스 구조가. 네. 크록스 형태 비슷한 모양도 다 파져 있거든요. 예. 거기에 깔창 넣고 지내시면 좀 좋아요. 저렇게. 네. 아치가 올라온 형태의 슬리퍼를 사는 것도 좋은데 앞에는 여기 신발들을 보면 뒤축이 안 잡아주거든요. 예. 아치와 뒤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록스는 좀 파져 있으니 아치가 올라오고 뒤축이 좀 올라온 깔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구매하셔서 크록스든 크록스 비슷한 형태든 좀 파진 형태의 슬리퍼에 좀 껴서 지내면 이거 저희 수술방 직원 거예요. 네, 저희 이거 병원에서 많이 신는다고도 얘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신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라도 신어야지. 네, 근데 앞에 있는 요 슬리퍼들, 쪼리 말고 일반 슬리퍼에다 깔창을 넣으시면 이게 뒤축이 이렇게 파져 있지 않으니까 옆으로 깔창이 놀아요. 그러면서도 물집이 잡히니까 좀 파진 형태의 샌들 같은 데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할 수도 있다가 오늘 최종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신발. 저 중에서 제일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아킬레스 건염 네, 하고 발바닥 아픈 거.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네. 그 두 개가 제일 많겠네요. 제일 많아요. 진짜 제일 많아요. 멀쩡한 발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라 아까 말한 뭐 체형, 발 형태가 아니라 네. 일반 사람도 그냥 많이 쓰면 환경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그냥 러너들 뿐만이 아니라 발이 아픈 사람들한테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모양 사세요라고 얘기해도 모르셔서 인터넷으로 띄워서 보여주다가 이제는 그냥 신발을 놓고서 저 신발 저런 모양 하세요 하는 거고 답답해서 유튜브에서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보세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멀쩡하게 잘 신다가 러닝화를 네. 어느 날 갑자기 저 발바닥이 엄청 아파졌어요. 네. 그러면 신발이 쿠셔닝이 약해져서 문제가 된 겁니까?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 거지. 그때 너무- 쉬어야지.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신발이 멀쩡한 신발이었는데 네.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원인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너무 이유가 많아요. 제일 많겠죠. 신발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러닝의 양이 문제였을 수도 양이 있고요. 많았을 수도 그리고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어디 여행 갔다 왔나 생각해 보세요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많이 걸었는데. 네. 러닝 외에 유달리 요번 주에 일이 많아서 활동량이 많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 있구나. 단순히 신발 문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내가 근무 환경, 아, 뭐 여행 갔다 온 뒤부터 아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많이 걸었으니까. 네. 근데 그걸 까먹고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그럴 경우는 쉬면 낫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부분 저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의 치료의 1번은 교과서의 휴식입니다. 그냥 휴식하면 그냥 나요? 대체로? 휴식하면 제일 빨리 나요. 병원 안 가도 나아요? 네, 병원 안 가도 대부분 아픈 기간이 1, 2주 정도 내외다. 그러면 쉬면 그냥 나요. 많이 안 걷고. 많이 안 걷고 병원 좀 가면 쉬어주면.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나아요? 병원 가면 소염제를 주겠죠. 무슨 치료를 좀 병행하겠죠. 그럼 속도가 좀 땡겨지죠. 근데 몇 개월을 다녀도 안 나아요라고 하는 분들을 잘 보면 일은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일해야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제가 개인적인 진료실이나 유튜브에서나 이럴 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적당히 열심히 사세요라고 얘기 드립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살거든요. 뭐 저도 안 대표님도 이 프로님도 열심히 살잖아요. 예. 근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에 계속 있다가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예. 저도 제가 고혈압으로 확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깨닫고 했단 말이에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오면 한 번쯤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아픈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봅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의사 탓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저나 다른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없을 수도는 있습니다만 근무가 10시간,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아침 5시, 6시에 또 일어나서 준비 그 와중에 건강 챙긴다고 운동?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한 달에 그 새벽 운동하고 뭐 새벽에 잠 줄여가면서 이렇게 했던 분들한테 제가 가끔 뭐라 하냐면 솔직히 그 시간 대비 어느 정도 버세요. 그걸 한 달로 환산했을 때 병원비랑 비교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 그렇지. 네. 그래서 혹여 병원비 지출이 너무 많다면 이걸 줄이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건강도 챙기고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사람이 갖는 시선과 자기의 삶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발로 해결해야 될 때는 신발을 좀 여러 개 사는 건 괜찮겠네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필요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신발장을 보여드린 이유가 네. 좋은 신발이라고 하나만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몇 건강 신발 브랜드들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유명한. 예.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정말 신발 하나에 70만 원, 100만 원짜리 그냥 사줍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아닌 신발이에요. 근데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내가 발이 아팠는데 우리 아들이 이 신발 사줘서 조금은 덜 아픈데 계속 아파. 그리고 뒤에 아들이 있어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 신발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아니면 신발 변경도 고려하세요. 뭐 이런 모양의 신발을 병행하면서 신으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대체로 신발을 바꾸면 많이 좋아집니까? 약 먹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예요. 뭐가 됐든. 아까 뭐 휴식만 하면 다 낫냐? 휴식 플러스 약 또는 휴식 플러스 신발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돼요. 신발이 다 능사는 아닌 거고 그 각가지가 근육과 힘줄이 쉴 시간도 줘야 되고 회복할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충격을 가해지는 걸 좀 완충해줄 기구의 신발도 필요한 거고 이게 너무 과할 때는 약으로 줄일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뭐 충격파든 주사든 뭔가 다른 치료가 좀 병행돼야 되고 하필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에 뼈가 자란 게 너무 크면요 그걸 터지기 전에 미리 깎아내는 수술도 합니다. 그런 수술도 있어요. 네, 덧니를 빼주는 것처럼 너무 자꾸 찢어지면 빼버리자 그리고 교정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를 좀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해서 많이들 와요. 운동을 해서 발 아파서 많이 오고 무릎 통증도 많고요. 뭐 테니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지, 어깨, 팔꿈치도 아프죠. 골프하는 분들도. 근데 모든 운동 통틀어서 하지 쪽이 좀 더 많아요. 좀 더 많고 거기서 신발이 너무 중요해서 요즘에는 트레이너들이나 아니면 선수들 그 코칭하는 선생님들도 이 사람의 정렬, 자세, 주법 그리고 이 러닝화 신겼을 때 기록 이 러닝화 시켰을 때 기록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러닝의 붐이 너무 좋은 게 정말 어렵게 찾았거든요. 옛날에 저도 검색해도 안 나와요. 신발. 네. 근데 챗GPT에 물어봐도 안정화 정리해줘. 쫙 나와요. 네. 그리고 매장에 가도 다 있어요. 그렇지. 뭐 신발 여기 구매하는 사이트에 가도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적어도 실패 확률이 줄었죠. 그래서 저는 러닝의 붐이 좋고 대신 이제 발 아프시던 분들도 이렇게 접근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싸다는 아들이 사줬다는 그 신발은 뭐가 문제였어요? 이걸 얘기하면은 무슨 신발이라고 바로 나와요. 그 대충 특징만. 바로 나와요. 나는 좀 어때요? 이게 제가 저번에 크로스 얘기했다 여파가 좀 있었어가지고요. 근데 어찌됐든 뭐 대놓고 스프링이 달려 있거나요. 스프링. 네, 그 스프링이 외부에 노출될 정도로 그냥 통통 튀게끔 마치 카보나 역할처럼 뒤쪽에 아예 스프링을 4개, 3개 달아놓은 신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 가운데 축에다가 이렇게 지짓돌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신발도 있어요. 그러고 아치가 아니라 제가 그 깔창을 볼 때 항상 요 아치를 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안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지짓돌이 빵 올라와서 가운데가 쑥 올라와 있어요. 정가운데가. 앞쪽 아치가 아니라 그거 좀 이상할 정가운데가 올라와 있어요. 그 지압이라고 생각할 텐데 안 좋은가 봐요. 지압으로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효과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도 열심히 잘 성공하고 지내겠죠. 근데 이제
발이 아파서 왔는데 그 신발은 아닌 거예요, 제 입장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건강 신발을 신겨드려서 건강하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크록스도 건강한 사람이 신어서 안 아프면 문제 없는 거예요. 빈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문제 없는 거라고. 신어도 된다고. 크록스한테 많이 혼나셨나 봐요. 제가요? 오늘 크록스 괜찮다는 얘기를 한 10번도 더 하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아직 소신을 가지세요, 소신을. 소신은 여전히 안 신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제 개인 유튜브 2년 전에 찍었을 때도 여파가 컸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크록스 신으세요 영상을 찍었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나와서 짤막하게 얘기 드렸던 거에서도 제일 댓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봤던 댓글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어찌됐던 저는 크록스가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는 쪽이고 진짜 제가 약간은 제가 논문 쓸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평균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보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건강 신발 얘기를 했잖아요. 발이 안 아픈 분들한테 건강 신발 사줘서 건강하면 됐어요. 효도한 거예요. 근데 발이 아파서 건강 신발을 사드릴 때는 70만 원, 100만 원짜리까지 가지 말고 차라리 오늘 들었던 상황에 맞게 여러 신발을 차라리 사라. 네. 차라리 그 70만 원, 100만 원이면 그 신발 매장 가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신발 종류만 3개, 4개는 그냥 사요.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뭐 그 신발도 사보는 거지 않나. 근데 궁금한 건 스프링이라서 문제예요? 그런 건 아니죠. 충격 흡수가 뭐 그 폼도 있지만 스프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드신 분의 그 개념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추진력. 마치 카보나 개념을 생각하신 거거든요. 띵띵 이렇게 네, 나가게. 튕겨 나가게끔. 근데 그게 똑같습니다. 카보나 많이 신으면 반복적인 그 부하가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듯이. 만약에 걷는 양이 적으신 분이 그걸 신었다면 또 편하게 걸을 수는 있겠지만 걷는 양이 많은 분이 또 그게 좋다고 신었을 때는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죠. 나 듣다 보니까 또 운동화를 자꾸 막 사고 싶으시 이런 부작용이. 저처럼 집에 모아두세요. 인테리어로. 그 질문 있습니다. 네.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그 신발을 샀는데 샀어. 괜찮아. 네. 그럼 다음번에도 또 그거 해서 그것만 신는 게 나쁩니까? 반반입니다. 뭔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반반입니다. 앞에 제가 여러 신발 보여드리다가 주구장창 한 신발 신는 네, 아까 그 말씀하셨죠. 그 질문하고 같은 거잖아요. 러닝을 할 때 그렇게 신는다면 찬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근무할 때도 뭐 여행 갈 때도 뭐 예를 들어 수영장 갈 때도 그걸 365일 착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냐라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매번 수영화, 뭐 직장화 이걸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일 편한 걸 찾았는데. 네, 근데 그 신발이 만약에 구조가 아까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던 그런 류의 보행을 돕기 위한 구조라면 저는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는 의견인데 만약에 그 신발이 크록스다 또는 그 신발이 컨버스처럼 얇은 플랫 슈즈다 그럼 저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족저근막과 보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의 모양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러닝이라는 게 좀 극한 환경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제일 편한 신발을 찾았어요. 네네네. 그럼 그 신발로 그냥 걸을 때도 신고. 사실 저도 그래요. 모아도 신고.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드린 건 그렇게 러닝화는요. 그리고 워킹화도 나오거든요. 트레킹화도 나오고 이 세 개류는 보통 걷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찾은 거를 꾸준히 신겠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이에요. 괜찮다. 네, 그쪽은 찬성 의견이에요. 크록스만 아니면 된다. 점점 어려워지는데. 크록스 캔버스 하나 더 넣어주자. 크록스 캔버스 이런 거. 여기는 이렇게 음성 처리 없으니까 못땡 이런 거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러닝에 걷기에 적합하게 만든 쪽의 신발로 편한 걸 찾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두 안 신고 러닝화를 일상화로 신거든요. 워킹화와는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쿠션 부분에도 좀 다르고요. 러닝화가 좋으니까. 네, 쿠션 부분에서도 훨씬 비중이 더 많고요. 워킹화 쪽은 이런 그 충격 흡수보다는요 바닥이 조금 더 단단하게 돼 있어요. 피로감을 더 적게 주려고 이게 좀 더 너무 둥글거나 또 낭창하면 그게 또 과도했을 땐 피로감이 올라가서 오히려 조금은 그러니까 등산화를 생각하면 군화를 생각하면 거기 딱딱하죠. 행군하는 그런 40km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단단하잖아요. 발목도 보호돼 있고 구조가 좀 다르죠. 그런데 그냥 많이 걷는 건 아니니까 네, 선생님도. 네. 그래서 이런 워킹화, 트레킹화, 러닝화는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찾았다면 일상화로도 신는 거 찬성. 근데 이제 뭐 다른 부류는 잘 모르겠다. 저는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기 위해서 네.
저는 좀 돈이 많으니까요. 네. 몇 개를 산 거 대체? 여러 개 사서 그 중에서 그냥 골랐습니다. 네. 안 맞으면 뭐 누구 주기도 하고. 뭐. 부럽습니다. 네. 하나 받은 사람.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돈 낭비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찾는 과정은 필요한데 네. 그냥 박은수 원장님한테 가서 제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해주세요. 한 2개만 골라주시면 그 중에 고를게요. 라고 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됩니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원래도 여기 나오기 전부터 신발 얘기는 한 지가 지금 7, 8년 넘었어요. 네. 원래는 신발도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제 뭐 개인 유튜브에도 3, 4년 전부터 신발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영상 보고 여기 중에 제가 브랜드 한 4개 정도 해놨으니까 이 중에 골라 사세요를 한 지가 3, 4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진료를 오시면 신발 추천은 이것 때문에 오셨든 아파서 오셨든 다 해요. 보통 다 해드리니까 뭐 오시려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라 수술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것도 즐겁고 신발 얘기하는 것도 즐겁고 둘 다 즐거운데 요즘에 신발 얘기하러 오신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는 있어요. 그렇게 약간 러닝을 하셨던 분이나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최선의 러닝화를 신고 있는 거냐가 궁금하면 아니면 러닝화 아니다 워킹화든 구두든 네. 이게 최선은 아닌 것 같은데 최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안을 어떻게 찾아 그냥 보여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 된다. 네,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댓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다 봤거든요.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집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이런 소리 안 해주더라. 근데 그거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달리 신발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면 좀 더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만약에라도 이제 저 말고 당연히 지역이 멀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이제 족부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 정형외과, 대한 족부 정형외과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족부족관절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족부를 메인으로 한 사람들이 지역별로 위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검색하면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 족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는지가 나오니까 굳이 저한테까지 안 오셔도 지역별로 다 있어요. 저희 학회에 있으신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가서 다른 정형외과보다는 설명을 좀 더 들으실 거예요. 네 그냥 윈윈 갈래요. 러닝 할 때 부상 어떤 부상이 있는지 신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배워봤네. 그래, 신발 좀 중요하니까. 신발은 몇 개 사도 되겠네. 그 정도는 신발은. 네, 병원 와서 진료비로 쓰느니 그걸 신발에 먼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신발 꼭 많이 사면 그 집에서 이렇게 잔소리 듣거든요. 또 샀냐? 너 집에 신발이 근데 있는데. 진료비보다 신발이 10배는 비싸. 근데 발 아픈 분들한테는 아니에요. 발 아픈 분들 와서 진료비 내고 가시는 분들 보면 가끔은 양쪽 발일 때는요. 그래. 한 번 왔다 가는 게 신발 가격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비급여 치료도 또 받고 해야 네, 되니까. 그게 섞여 있다 보면 양쪽 발이면요. 그 검사 비용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그러니 아예 때문에 그냥 좋은 신발 신는 게 처음에 낫다. 이제 발이 아픈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신발부터 생각도 해봐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실용적인 이 지식은 진짜, 정말 진짜 오늘 실용적이다 정말. 여러분들은 참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었어요. 네. 박은수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